충북의 핵심 사업인 K바이오스퀘어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 공사비도 국회 상임위에 반영됐습니다. 장애인 야학교장의 성폭력 신고를 남몰래 도왔던 내부 직원이 오히려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회적으로 신고했더니 늑장 신고라고 징계했습니다. 청주시가 개최한 행사 비용을 다른 축제 사전 행사라고 속여 대행사로 떠넘기려 한 이벤트 업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업체 대표가 시장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의 미래 핵심 사업인 오송 K바이오스퀘어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신 맞춤형 심사를 받는 법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또 AI 바이오 영재학교 공사비도 국회에서 살아난 가운데 결국 예결위를 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오송 제3국가산단 중심에 조성될 K바이오스퀘어는 전 정부 때부터 번번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돌파구를 엿볼 수 있게 된 건 국가 R&D 사업은 예타 대신 맞춤형 심사를 받게 하는 법이 오는 27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AI 바이오 영재학교 공사비 96억 원도 상임위에서 반영돼 K바이오스퀘어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겠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30% 할당을 조건으로 충청북도가 연간 학교 운영비의 30%, 40억 원가량을 분담하겠다고 제안해 정부와의 협의에 물꼬가 트인 겁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직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도의 여러 가지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서 국립학교인 AI 바이오 영재학교는 카이스트가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K바이오스퀘어의 최대 성공 요건은 카이스트의 참여로 오송으로 유치할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카이스트에 제공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사업 시행자인 LH,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를 끌어들이려고 현재 부지 매입비 도비 96억 원, 그리고 청주시 16억 원 투입을 금년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카이스트 영재학교와 더불어 3대 축인 6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임상병원 유치도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또 서울대병원 R&D 병원하고 충북도랑 MOU를 체결하기 위해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사실은 오송 K바이오스퀘어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서막을 알리는 거다. 이렇게. 이 외에도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용역비 등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사업이 국회 예결위에서 꺾이지 않게 하는 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본회의 의결 법정 기한은 다음 달 2일. 민선 8기를 넘어 9기까지 직접 연결될 충북 최대 현안의 명암이 갈리는 건 불과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장애인 야학교 교장이 20대 자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고를 남몰래 도왔던 내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가해자의 아내가 센터장이어서 우회적으로 신고를 도왔다는 입장이고 센터 측은 늑장 신고를 했다며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지난 7월입니다. 센터 간부이자 야학 교장이 20대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교장이 자신을 사무실에 따로 불러 몸을 만지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폭행을 반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센터 상담실에서 성추행이 의심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상담을 하게 되면 마주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같이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너무 밀착된 분위기였습니다. 그 상담을 하고 나온 당사자도 저한테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센터에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아내가 바로 해당 센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부 보고를 하면 은폐될 게 뻔해 다른 지역 장애인 기관에 신고 방법을 묻는 등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신고를 못하겠다, 무섭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니까 정신과에 상담을 좀 먼저 받아보게 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고 의사를 통해 경찰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도했습니다. 덕분에 수사가 시작됐지만 직원에게 돌아온 건 징계였습니다. 센터 측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해임하면서 신고를 도운 직원에게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요.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센터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센터장은 아무런 징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규탄한다. 센터소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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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로 지목된 야학 교장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자매를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센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시가 개최한 올림픽 환영 행사 비용을 다른 축제 대행사에 넘기려 한 이벤트 업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다른 축제의 사전 홍보 행사라고 속인 것인데요. 청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해당 이벤트 업체 대표가 이범석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김우진 선수의 환영 행사. 이범석 청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김우진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축하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행사를 담당했던 이벤트 업체는 초정약수 축제 대행사에 대놓고 환영 행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양궁 대표단 환영 행사를 초정약수 축제 성공기원 행사로 둔갑시킨 겁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현숙 의원은 과연 청주시가 이런 실태를 몰랐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줄 의무도 없고, 그리고 A랑 사전에 계약한 것도 아니고 먼저 8월 8일 날 선수단 환영식을 한 그 증빙을 가지고 사후에 A 업체한테 청구를 한 겁니다. 좋은 뜻으로 무료로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건이 이렇게 해서 관광가로 청구가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놀라웠고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벤트 업체가 대행사에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고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겁니다. 부당한 비용을 요구받은 대행사가 청주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광과 팀장님께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묵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저도 며칠 전에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는 작년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된 이벤트 업체 대표가 이범석 청주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라며 특정 업체가 시장 공약 사업을 독점했던 제2의 꿀잼도시 특혜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원 유세중 선행 또 많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잇따르는 특혜 의혹에 대한 청주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청주시장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비보를 접하고 자신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진희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문제 제기는 공익적 목적과 도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적, 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고인과 유가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환 충주시 의회 부의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충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조기룡 시장 3선 연임 제안에 따라 현직 단체장 없이 치러질 내년 충주시장 선거에서 첫 공식 출마 선언입니다. 광명환 부의장은 충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 세대 교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충주를 더 역동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부의장은 지난 2018년 35살에 충주시 의원에 당선된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그리고 소아과를 한데 묶어 모자 보건센터를 구축하려던 충주시의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지 매입비 과다와 또 운영비 추가 지출을 우려하는 충주시 의회가 상임위 첫날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내용을 보도합니다. 충주시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400억 원을 들여 충주시 호암동에 추진 중인 모자 보건센터. 현재 분만 산부인과가 한 곳밖에 없는 분만 취약 지역인 충주시가 향후 분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11호 최신 시설을 직접 지어 기존 의료진의 유출을 막고 신규 의료진도 유치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산부인과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향후 새로운 젊은 의사들을 유입을 시키려면 하드적인 건물 같은 게 있으면은 초기 투자 없이도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는 상급 종합병원과 가깝고 인구가 밀집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은 호암동 현 MBC 부지. 충주시는 부지 매입을 위한 200억 원의 공유재산 취득 안건을 의회에 올렸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을 짓느니 지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 테니 기존 병원을 지원하는 게 낫다며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모자 보건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지원 금액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입지를 두고는 찬반이 갈렸습니다. 응급대처가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시내권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시내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되고 저는 상급병원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차를 이용하는 지역 특성상 굳이 비싼 시내권 땅에 지을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 의견도 맞섰습니다. 서충주에서 출산하러 청주로 간다고 하면 40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서충주에서 호암동까지 오려면 차 막히고 하면 시간 똑같이 걸려요. 충주시는 기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만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의회의 대안이 지속 가능하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는 산모들한테 외지에 가서 우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으니 외지에 가서 출산을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 지역 분만을 공공 영역으로 옮기려던 충주 모자 보건센터 사업이 올해 마지막 회기에 상임위 분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민선 8기 임기 만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시가 복대동 대농지구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청주시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대농 2, 3지구 17,000여 제곱미터의 공공시설과 아파트 등을 짓게 되며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범석 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인식 개선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다사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원 30여 명은 어제 청주체육관에서 시계탑 오거리까지 왕복 1.4km 거리를 휠체어로 행진하며 저상버스 확대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인도 및 승강장 확충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시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으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자율교섭권을 보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와 새천년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박상규 전 의원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충주에서 태어난 박상규 전 의원은 충주 사범학교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15대 전국구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마했습니다. 청주 지역의 지방 공무원들이 체납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체납한 청주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충북도의회 공무원은 모두 10명으로 2,194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충북도의회 공무원이 1,147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기간별로는 청주시 공무원이 12년 4개월 동안 7건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체납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괴산군이 한반도 동서축을 잇는 국가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연풍 구간을 개방했습니다. 연풍 구간은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부터 갈금리까지 7개 마을을 연결하는 19.2km 구간으로 괴산군은 지난 4월 착공해 숲길을 정비하고 데크로드와 안내판, 쉼터 등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괴산군은 내년에 장현면과 칠성면, 청천면을 연결하는 본선 구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괴산 전 지역에 걸친 트레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수몰 40년을 기리는 망향의 비가 제천시 청풍면에 세워졌습니다. 사단법인 내재문화연구회가 건립한 비석은 지난 1985년 충주댐 준공으로 물에 잠긴 한수면 강북 지역 6개 마을의 역사를 추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구석기 시대 유적지와 고인돌 등 문화유산을 간직했던 지역으로 이번 비석은 제천의 역사적 정체성 보존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뜻을 담았습니다. 진천군이 종박물관 전면 개편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하순 재개관합니다. 진천군은 30억 원을 들여 낡은 전시시설을 정비하고 최신 디지털 기술의 미디어 아트를 도입했습니다. 또 상설 전시실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수장고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전시형으로 꾸몄습니다. 진천 종박물관은 지난 2005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종 전문 박물관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